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서부터 우리가 기출문제 뽀개기 보면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차례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저희 교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제1과목, 제2과목으로 해서 27회서부터 31회예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됐냐면 최근의 경향이 한 3개년도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5개년도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도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먼저 27, 28, 29, 30, 31을 이렇게 풀 건데요. 첫 회가 내용을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첫 회를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정책 파트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27회 때 강의를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다음에서부터는 27회 때 했죠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27회 때 우리가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저희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 27회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27페이지 가시면은 또 우리가 교재가 잘 되는 게 박스를 보시면은 우리가 4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에 대한 것이 8문제씩 배정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는 이제 1번과 4번이 좀 비중이 안 맞았죠. 똑같이 맞추라는 건 없는데 거의 8개씩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 점수를 우리가 마킹을 할 때 이 번호가 빈 것 쪽에 좀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령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27회입니다. 27회로 이제 들어가죠. 자, 요거 페이지 우리가 교재에 적어드리죠. 1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간단한 것들은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서 가고 좀 이 강의를 우리 좀 자세히 해드릴 거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쉬웠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 순서가 이 순서로 갑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자, 우리가 감정평가 가는데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10번은 10페이지 27에는 딱 적당하게 나왔다는 거죠. 총론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자, 1번 같은 거는 쉬우니까 우리가 갈게요.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자, 내가 소유함으로써 자본이득과 자, 임대료, 그다음에 운영이익. 자본이득은 이제 양도차익과 운영이익. 그다음에 가격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영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관리의 중요성은 당연히 영속성이다. 자, 이렇게 빨리 맞출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너무 간단하게 보실 겁니다. 두 번째, 자, 다음 부동산을 다양한 기술에 따라서 분류하여 옳은 곳을 고르시오. 그런데 자, 어렵긴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총론에서는 자,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나오고 두 번째가 토지의 용어나 토지의 분류거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다양한 기술로, 자, 2번의 정답은 이제 우리가 2번이 맞는데요. 공법 문제를 냈어요. 공법 문제.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종이 수로 또 그 부속실 부지의 지목을 유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국어라고 하죠. 작은 도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틀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범위를 넓힌 거죠. 우리가 공시법도 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 위락시설로 분류된다고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 자, 상호간이 나오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럼 무조건 제가 후보가 상을 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후보지가 된다. 그 다음 도시형화 생활주택과 준주택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주택 외가 나왔어요. 건축과 그 부속 토지에 주거시설을 이용 가능한 시설은 도생이라고 하죠. 보통 이 도생이 아니라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준주택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5번 문제는 이게 이제 공법이에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자, 우리가 조금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공용시설을 보호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공법에는 이제 법이 항상 그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아니라 이건 공용시설 보호지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인데 그때 당시 만약에 1차만 공부하셨으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영상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2차 교수님도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를 다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론에 이제 2차 과목에 대한 게 나오니까 우리 같이 준비하셔서 그냥 올해 끝내시는 게 좋아요.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 자, 3번. 이렇게 해서 총론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총론. 그럼 우리가 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게 부동산의 개념이죠.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법인데요. 경제적과 기술적이 달라요. 경제적은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또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나 제가 어떤 좀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자, 얘랑 그다음에 기술적이죠. 물리적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환희 기술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 그러는데 공자환희 기술, 공자님의 환희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죠. 그럼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요. 자, 이렇게 보세요. 편법이죠. 자, 경제적은 COC 들어간다고 보세요. 자산, 그 다음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본은 자기 자본도 자산이 들어가니까 여긴 COC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제가 다음 문제에 있다는 걸 꼭 제가 풀어드리는데 기술적은 공간, 자연, 환경, 위치잖아요. 생산 요소와 자산은 우리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고 이 토지는 생산 요소라는 건 경제적이거든요. CO 들어가니까 두 가지를 빼줘야죠. 어떤 기술입니다. 자, 근데 1번하고 5번을 좀 묶어보세요. 전 1번하고 5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1번의 복합 개념에 대한 부동산은 법경기에 복합된 개념이 들어갔고요. 자, 5번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을 활동의 대상은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민법상 부동산은 어떻게 가져요?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정확하고요. 4번 중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이 준하여 취급한다. 특정의 동산으로 말한다. 우리가 자동차는 원래 동산이지만 중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킬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음에 이제 나온다면 바로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됐죠? 이러면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 파트가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순서대로 낸 것 같아요.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이 우리가 한 3, 4문제,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는 거미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무조건 뜨고 그 다음에 거미집까지 2문제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 4번 문제는 계산 문제죠. 자, 계산 문제는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계산 문제를. 천천히 간다면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다. 다세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다세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A는 아파트의 뭐예요? 그 가격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다 아파트로 구성이 되잖아요. 가격 탄력성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약자로 해놓을게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아파트라는 거죠. 그럼 16%가 가격이 상승했더니 4%가 감소했다. 절대값을 써주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겠죠. 그럼 0.2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1,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게 되면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 제목이 다세대 주택의 어때요? 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교차라는 건 뭐예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라는 자체, 그래서 요거는 가수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얘는 교수 이렇게 보세요. 그럼 수요량이 올라가고 교차라는 것은 항상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생략됐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우리가 다세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다세주택을 많이 사겠죠.
그럼 10%가 상승했더니 자, 어떻습니까? 그 수요가 다세대주택이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8%? 그럼 이건 대체제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6%죠. 그럼 무조건 대체제를 찍으셔야 돼. 그럼 객관식의 묘미가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럼 대체제야. 그럼 계산을 안 해도 1번이 정답이 됐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킬. 자, 그럼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0.5가 되니까 이건 대체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힐 수 있었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팁을 드린다 그랬죠. 자, 5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대체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예민하면서 유리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골목대장을 하면서 저 대장 주세요. 대장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난 대장을 줘야지만 내가 주도권을 좀 행사하겠다는 거죠. 대장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 갖고 우리가 대입시키면 돼요. 대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좋죠.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좋다.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니까. 주거용이 상고음용보다 더 대체제가 많죠. 이동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세분화될수록, 자, 전체가 아니라 세분화될수록 더 동질화되고 대체가 많아지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수요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3번이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야.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탄력성이 길수록 탄력성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 대체제가 등장할 기회가 많잖아요. 장기의 수요 가격탄력성이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자, 1번 갈까요? 자,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에 크게 변하는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굳이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수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체제의 존재 여부의 수요 가격 탄력성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 맞고요. 자, 아까 대장 주세 용이잖아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죠? 탄력적이고요. 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작으니까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그래서 5번을 무난하게 맞추셨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볼까요? 6번이 이제 거미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6번을 이제 설명하고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나오면 설명을 이제 안 하겠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요 기울기가 나왔다가 함수 관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아마 이거 다음에서는 계속 이제 함수 관계가 좀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번을 맞히시려면 거미집이라는 것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니까 안쪽으로 수렴하겠죠. 수렴형이 되고요. 자, 그림을 그린다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이면 좀 발산이죠. 이탈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 쪽으로 가서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다 라고 한다면 발산형이 되겠죠. 발산형.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이탈을 합니다. 자, 같으면 순환형이죠. 순환형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같으니까. 그럼 기울기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환형은 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맹맹맹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근데 기울기가 좀 헷갈리시면 자, 여러분들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곡선이 누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키가 작고 기울기가 작죠. 그러면 수기가 작고 얘가 비탄력적이니까 더 가팔라요. 키가 크죠. 그러면 수기보다 공기가 더 큰 거죠. 먼저 이론부터 안 다음에 암기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절대값을 씌우고 플러스로 고치는 거죠. 자, 그러면 수탄수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보다 크면 수렴형이고요. 수탄수렴, 공기수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크면 수렴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탄발로 하시게 되면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면 발산형이죠. 수니까 수가 나오고 공포탄을 발사한다. 뭐 이렇게 좀
편법을 가지고 가시고요. 얘가 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누워 있잖아요. 그럼 키가 작죠. 기울기가 작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크니까 얘가 더 수기가 더 큰 거죠. 공기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뭐 순환형을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같으면은 순환형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다음에 그냥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회에 우리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ABC 부동산 시장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에 가는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되냐? 자, 어때요? 그러면 다 절대값이 주니까 플러스로 다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럼 B는 거저먹기란 말이야. B는 마이너스 0.3을 플러스로 고치게 되면 같아. 그럼 순환형이 되겠죠. 그러면 B가 순환형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근데 A를 보시면 수기가 더 크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기울기가 크다는 건 서 있다는 건 비탄력적이란 말이야.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A는 0.8로 고치면 0.6보다 크니까 A는 발산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어떨까? C는 공기가 더 크네. 공기가 더 서 있네. 공기가 비탄력적이네.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네. 그럼 요거는 얘가 0.6을 이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얘가 1점이면 얘는 당연히 수렴형이 됐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7번은 뭐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요. 자, 일단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수요가 증가를 한대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도 좋아요. 자, 우리가 1번에 보시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심장에서 이렇게 그리세요. 이 상태에서 탄력적이다?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아니죠. 자,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잖아요. 그럼 가격이 더 상승하려면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더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편법인데 항상 우리가 가격만 나오기 때문에 B가 더로 암기하세요. B가 더. 자, 그럼 어떻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본다면 이 출제원들이 이 B와 탄력적에서 B를 빼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서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7번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갈까요? 다른 건 맞단 말이야.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들어가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대한 거는 공급량의 변화가 되죠. 양은 이게 점의 이동이니까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합니다. 자, 물리적 토지 공급량은 불변이죠. 그럼 이게 가격에 대한 완전 비탄력적 이게 되겠죠. 용도병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할수록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럼 더 이전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8번 중요합니다. 8번이 이제 이것도 제가 여기서 설명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 텐데요. LQ라는 것이 우리가 이래요. 기출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9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제가 기출문제를 하면서 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나오는 문제라는 자체는 여러분 어떻죠? 딱 눈에 보이는 게 이거는 숫자만 바꿔서 내겠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내는 부분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8번은 자, 이렇게 볼게요. 처음이니까 LQ라는 걸 볼게요. LQ는 그 지역에 어떤 산업으로 특화됐느냐라는 걸 얘기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를 초과한다는 자체는 고용자 수로 따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를 초과한다는 거는 기반 산업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그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 전체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이다.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물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드릴 거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좀 빨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8번을 가겠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8번에서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전국은 같은데 그 지역이 달라요. 자, 그래서 해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전국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그 지역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리지널로 푸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가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로 푼다면
자, A,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죠? 1보다 큰 것만 끄집어내시면 되잖아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A 도시를 봤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자, 갑니다. 지금 여기서 X산업이니까 B산업은 필요 없어요. 그럼 X산업이니까 1000에 400이죠. 1000에 400.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은 어떻게 돼요? 6250에 3350이란 말이죠. 6250에 33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푸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자, 우리가 이걸 0.4 또 이걸 0.536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계산기를 항상 들으십시오. 그래서 GT를 이용하는 거랑 다이소에서 제가 이 계산기가 되는 걸 사라 그랬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요걸 0.4라는 건 당연히 400 나누기 우리가 1000은 0.4 맞아요. 3550 나누기 6250은 당연히 0.536 맞아요. 그럼 이걸 다시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요. 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외항을 곱하고요. 그래서 외항을 곱하고 내항을 나눈다라고 가보세요. 그럼 계산기를 한 번에 치거든.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400에다가 곱하기 6250 외항은 곱하고 내항을 나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두 번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400 곱하기 6250 자, 갑니다. 저랑 똑같이 갈게요. 400 곱하기 6250을 치고 나누기 우리가 1000 치고 나누기 3350을 쳐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0.746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한 방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0.746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1보다 안 크단 말이지. 그럼 요령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단 전국을 구하세요. 전국 구하시고 위에가 크면 무조건 1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기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다. 그럼 하나씩 다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2를 초과하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럼 LQ를 구할 때 자, 전국은 같단 말이야. 그럼 전국은 같아서 우리가 어때요? 6250에 3350은 같단 말이야. 그럼 6250에 갑니다. 자, 어떻게 돼요? 3350은 같다면 자, 이걸 때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350 나누기 6250은 0.536이야. 머리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1보다 큰 거는 얘보다 수치가 큰 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보라는 거죠. 빠르죠? 자, 그래서 A, B, C, D를 볼게요. A, B, C, D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전국에서 이 수치보다 큰 걸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씩 다 구하는 것보다. 물론 해설에는 있기 때문에 하나씩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라는 걸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저자는 아니 이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가느냐가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보다 수치가 큰 걸 골라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지금 요거는 1000에 400이니까 0.4야? 안 되겠지. 왜? 밑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잖아요. 자, B로 가볼까요? 자, 2000에 1200이에요. 그럼 2000에 1200은 이거 0.6이네. 그럼 얘보다 크네. 그럼 얘 들어가겠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C를 봅니다. 1100에 650이야? 그럼 1150에 650은 자, 요거 0.565야? 아, 밑에보다 크네. 그럼 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자, 어떻습니까? 아니죠.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00에 자, D는 1000에 1100이 되나요? 그럼 1000에 1100이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갑니다. 지금 D를 보게 되면은 자, 아니죠. 해설이 잘못됐네요. 요거는 지금 2000에 1100이 되겠죠. 2000에 1100. 그러면 2000 우리가 100에 1100이 1000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00 나누기 2100을 때리면 0.523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0.523은 얘를 높지 않으니까 이 B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요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령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이런 이론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주거분리와 여가과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키워드인데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 서로 분리되는 거를 주거분리 정확합니다. 자,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자, 이건 당연한 거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인접돼 있대요. 그러면 자, 지금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인접한 경우는 자, 어때요? 이 저소득층의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이제 정해복과 공원이 들어서니까 할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계 부분의 저소득층들은 할증이 되겠고, 자, 고소득층들은 할인이 되겠죠. 그 옆에 있으면 이제 고소득층들은 또 그 저소득층과 가까우면 또 각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할증과 할인이 바뀌었죠. 정답은 2번이다.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3번. 저소득층들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해복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거주하기로 하죠. 맞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인접한 지역이 친입과 천이 들어가는 걸 친입이라고 하고 바뀌는 걸 천이라고 하죠. 도시 전체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도 뭐 핵심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대론이 이제 학자 이름도 많기 때문에 조금 외우기가 좀 까다로우시긴 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염자한테 접근을 하냐면 마르크스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은 자, 요걸 찾으셔야 돼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은 차익이 아니잖아요. 비옥도가 아니라 절대라는 것은 자, 이쪽 당시 얘가 있을 때는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됐어요. 소유권으로 강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자본주의 체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유화를 강조한 거잖아요. 토지에. 그러면 사유화를 강조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대가 낮은 한 개의 집 최열등지라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가셔야지. 그럼 봐봐. 소유권 요구 들어가. 그러면 어머 들어갔네요 교수님. 토지 소유 요구 들어갔어. 그 다음에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대. 비옥도와 생산량 관계가 없어. 그러면 차익채설이 아니지. 그 다음에 사유화. 그럼 무조건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11번도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1번은 우리가 정답은 몇 번?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약속률 쪽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습니다. 그럼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면 정상이윤에 초과하는 이유는 얻을 수 없죠. 정답 4번이고요. 자, 다른 거는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같이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요.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팁을 드리면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조금 해설이 좀 죄송합니다. 좀 오타가 났네요. 11번에 2번을 좀 고쳐주시는 게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얻을 수 없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니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은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지문이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좀 오타가 났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얻을 수 없다라고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성은 이론상이니까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는 얻을 수 없다가 받겠죠. 3번 강성효율적 시장 완전히 가장 근접하죠. 이론상이니까. 자, 중강성은 뭐예요? 5번 중강성은 이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운 공표된 정보까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자, 조금 여러분들 사과드리면 11번에 2번을 좀 얻을 수 없다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이 시험에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야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기죠. 자, 12번이 이제 요만 이제 풀고 다음 시간에 넘길 텐데 처음 우리 나왔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네이션은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니까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히 2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을 한다면
자, 이 수용급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 6번하고 12번이 경기 변동 나왔죠. 이렇게 보시고 13번부터는 시장론이니까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